자, 가보겠습니다. 자, 얘들아, 지금까지 설명한 게 조합에 대한 간단한 개념이고요. 사실상 이제 문제를 풀었을 때 이게 조합인지 아닌지 구분하기가 어렵잖아. 자, 그럼 유형 1번은 뭐 그냥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고 푸시면 되고요. 유형 2번 한번 가볼게요. 자, 대표적으로 조합하면 유명한, 우리 순혈하면 유명한 유형이 뭐 있어요? 그냥 여러분들 생각나는 거? 이웃한다? 이웃하지 않는다. 의자 문제. 막 이런 거 엄청 많잖아. 조합하면 진짜 많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악수입니다. 악수. 그리고 플러스 리그전이에요. 토너먼트라고 하죠. 토너먼트. 자, 그럼 일단은 작심삼일 특강 들으신 분들은 리그전까지는 들었었고 악수는 아마 처음 들어볼 텐데, 일단 기본적으로 여러분 악수라고 하는 건 몇 명이서 해요? 2명이서 하죠. 옆으로 이렇게 잡는 거 말고요. 다 우리는 2명이서 합니다. 그쵸? 그리고 내가 레윤이랑 악수하는 거랑 레윤이가 나랑 악수하는 건 결국 어때요? 똑같은 거죠. 그래서 결국 누가 먼저 손을 내미냐의 순서는 필요가 없어요. 한 번 내밀면 같이 악수 한 번 하면 그건 한 번으로 친다는 거거든. 그래서 우리가 악수라는 건 결국 2명이서 할 거니까 서로 다른 n명 중에서 만약 10쌍의 부부가 있었어. 여러분 우리 10쌍의 부부면 남자 있고 여자 있으니까 결론적으로 총 몇 명이에요? 20명이 되겠죠. 그럼 여기서 20명의 사람이 악수를 할 거라는 거야. 그럼 20명이 악수할 때 순서가 필요 없으니까 공식은 뭐가 돼요? 20명 중에서 2명 골라서 강제로 악수시키면 돼요. 그럼 다 같이 20C2가 모든 20명이 돌아가면서 악수한 횟수를 구한 거나 마찬가지다라는 거지. 그럼 우리 20C2도 한번 계산해 볼까? 얘는 20C 18이랑 똑같으니까 20이랑 19가 남고 2로만 나눠주면 되니까 190번의 악수가 실행된다라는 거지. 그럼 얘들아, 너네가 봐도 악수 문제가 쉬우니까 시험에 나올까 안 나올까? 안 나오지. 근데 여기서는 문제를 살짝 꼬아서 냅니다. 어떻게 꼬아서 내냐면 10쌍의 부부가 왔는데 190번의 악수 중에는 뭐도 포함되어 있냐면 부부가 같이 왔는데 부부끼리도 악수를 하는 거야. 같은 남편하고 아내인데 서로 같이 와서 같이 왔는데 서로 악수하고 있어. 이런 것 좀 빼줘. 그래서 꼭 마지막에 뭐라고 써 있냐면 단 부부끼리는 악수를 하지 않는다. 그럼 여기서 몇 빼주면 돼요? 10쌍의 부부니까 10번만 빼주면 되는 거야. 그럼 이게 180이 될 거지. 근데 또 조건을 걸어놔요. 뭐라고 걸어놓는지 알아? 여자끼리는 악수하지 마세요 라고 시켜놔. 아니면 남자끼리는 악수하지 마세요 라고. 그러면 여기서 여자끼리 악수하는 횟수를 빼주면 되거든. 10쌍의 부부면 여자는 몇 명 있어? 10명. 10명이 서로 악수하는 횟수는 뭐가 돼? 10C2. 그래서 여기서 한 번 더 10C2를 빼주면 되는 거야. 그래서 악수는 대부분 여기서부터 스타트가 시작돼요. 대부분 이건 먼저 구해놔요. 그 다음 뭐 하냐? 누구끼리 악수하지 말래? 뭐끼리 악수하지 말래? 그런 경우들만 빼주면 된다 이거지. 학교 시험에는 지금까지는 안 나왔습니다. 현재까지는요. 그럼 모르겠고 이제 앞으로 나올 수도 있는 거니까. 자, 그 다음 이제 두 번째는 리그전입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토너먼트라고 하죠. 자, 토너먼트는 어떤 모양이 나와도 여러분들은 틀리지 마셔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푸는 방식이 똑같기 때문이에요. 자, 한번 가볼게. 아마 작심삼일 특강 들으신 분들은 웬만하면 빠바박 그냥 바로 이해가 가는데 쉬운 거부터 한번 해볼게. 예를 들어서 요런 토너먼트가 있었어요. 이렇게 3명이서 싸울 거래. 그럼 내가 일단 이러는 거야. 3명 일로 와봐. 3명이 요렇게 싸울 거야. 그러면 물어볼게. 이놈을 우리가 뭐라고 하지? 부전승이라고 하지. 그럼 부전승 가래 1명을 선택하고 둘이 붙을 2명을 선택하면 돼. 이해 가죠?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3명 중에서 부전승 갈 사람 손들어 라는 거야. 그러면 3명 중에서 몇 명 골라내는 거랑 똑같아? 1명 골라내면 돼. 그래서 여기에 부전승에 앉혀놓는 거야. 넌 부전승 특혜야. 그럼 나머지 2명 중에서 2명 뽑아서 여기에다가 세워놓으면 되겠지. 이해 가십니까? 그럼 얘는 경우의 수가 끝난 거예요. 자, 그럼 내가 조금 더 문제를 복잡하게 만들어 볼게. 이제 요런 토너먼트가 나왔어. 자, 이번엔 4명이야. 자, 4명 갖다가 요런 토너먼트를 짜는 경우의 수를 찾아달래. 자, 그러면 첫 번째. 자, 요쪽에서 싸워서 올라올 팀, 2팀 손드세요 라고 하니까 몇 C면? 4C2. 그리고 이쪽에서 올라올 2명 손드세요. 2명 중에서 2명이야. 근데 문제가 생겨.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예를 들어서 ABCD라고 하면
A, B 싸워서 이쪽에서 올라오고 C, D 싸워서 이쪽에서 올라올 거야. 근데 이쪽에서 C, D 싸우고 이쪽에서 A, B 싸워서 올라오나 경우의 수는 어때요? 똑같은 거잖아. 어차피 여기서 A 올라오고 여기서 C 올라와서 싸우나 이쪽에서 C 올라오고 여기 A 올라와서 싸우는 건 어때? 똑같지. 그러면 얘를 뭐 해야 된다? 얘네 둘이 자리 바꾸면 똑같네. 그래서 자리를 바꾸는 경우의 수로 나눠줘야 된다라는 거지. 그래서 요 마지막에 나눠주는 건 뭐냐면 토너먼트를 짜고 딱 만들어 놨더니 오른쪽과 왼쪽이 똑같아. 그러면 나눠주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럼 내가 조금만 더 복잡하게 가볼게. 자, 이제 토너먼트를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한번 해볼게. 요쪽은 요렇게 돼 있어. 근데 요쪽은 부전승까지 있어. 요렇게. 그리고 요쪽에서 싸워서 올라올 거래. 자, 그럼 첫 번째 5명 중에서 요쪽에서 싸울 팀 2명 손 드세요. 그럼 몇? OCE. 3명 중에서 요쪽에서 싸울 3명 손 드세요. 끝. 그래서 이렇게 반 잘라보니까 요쪽 팀과 요쪽 팀이 지금 나눠졌어. 자, 그럼 물어볼게, 민기야. 이쪽과 이쪽은 모양이 똑같나요? 그러면 끝내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이쪽을 쳐다볼게. 이쪽을 쳐다보니까 그 3명은 또 2명과 1명으로 쪼개져야 돼. 부전승이 있어서. 그럼 3명 중에서 1명 부전승, 남은 2명 중에서 2명이야. 1명이야. 아, 미안. 2명 중에서 2명. 그 요렇게 잘라보니까 2명, 1명이야. 모양이 어때, 민기야? 다르지? 그럼 끝. 이게 정답입니다. 이해 가세요? 자, 그럼 이제 조금만 더 복잡하게 가볼게. 자, 토너먼트를 이렇게 짜볼게요. 이렇게 갔어요. 자, 물어볼게. 일단 요쪽에서 올라올 3팀과 요쪽에서 올라올 3팀을 선정해 줘야 돼. 그럼 첫 번째 식이 뭐가 되지? 6C3 곱하기 3C3. 근데 나누고 보니까 모양이 어때요? 그러니까 곱하기 몇? 2팩분의 1. 자, 그 다음에 이제 이쪽을 봤어. 이쪽 보니까 다시 3명을 몇 명 나눠? 1명, 2명으로 나눠야 돼. 모양이 어때요? 다르죠? 끝. 이쪽도 3명을 다시 몇 명으로 나눠야 돼? 2명, 1명. 그래서 3C1, 2C2. 끝났죠? 요게 정답이에요. 토너먼트 짜는 경우에 수. 자, 이제 완전 복잡하게 한번 가볼게. 너네들이 대답해. 이해하는 애들만 대답하겠지? 내가 이제 복잡하게 가볼게. 이렇게 가고 자, 이렇게 갔습니다. 자, 이걸로 이제 완결판입니다. 이걸 대답하시는 분은 이해한 거예요. 둘, 넷, 여섯, 여덟, 9명 갖다 갈 겁니다. 첫 번째 불러. 곱하기. 자, 그 다음은 왼쪽부터 갈게요. 몇? 곱하기. 그렇지. 오른쪽 갈게요. 그리고 곱하기. 끝났어요. 이거 이해 가셔야 돼요. 이거 대답하신 분들은 이제 어떻게 가야 되는지가 보일 거야. 요렇게 1번, 요렇게 2번, 요렇게 3번, 요렇게 4번. 그래서 얘는 총 4가지를 한 겁니다. 요렇게 1번, 그 다음에 요렇게 2번, 근데 여기 모양이 똑같으니까 나눠줬고, 그 다음에 요렇게 3번, 마지막 4번까지. 요게 토너먼트를 짜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가장 겉에서부터 안쪽으로 계속 들어오면 된다. 아셨죠? 그거에 대한 게 조합에 대한 토너먼트다. 자, 뒷장 넘어가서 유형 3번 한번 가볼게요. 자, 홀수 짝수 이거는 안 하고 넘어갈게요. 우리 무슨 법칙만 알면 되죠? 홀 법칙이에요. 근데 얘들아, 왜 조합에도 홀수 짝수 배수 문제가 있고 왜 순열에도 홀수 짝수 배수가 있냐면, 순열은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런 문제 많이 보셨죠? 이번에 A 더하기 B 더하기 A, B가 홀수가 되도록 하는 문제 있었지. 이런 문제들은 순열로 풀었어요. 왜? A, B 순서가 정해져 있거든. 다시 말하면 1, 2 나온 거랑 2, 1 나온 건 어때요? 다른 경우거든요. 근데 조합은요, 문제가 그냥 3개 뽑아서 더했더니 홀수래. 그럼 순서 따윈 필요가 없어요. 그냥 더하면 홀수 나오면 된대. 그럼 그냥 얘는 숫자 3개 뽑은 거예요. 그냥 순서 상관없이. 그래서 뽑았는데 그 순서에 AB라는 어떤 문자가 붙거나 첫 번째, 두 번째라는 순서가 붙으면 순열로 풀면 되고요. 그냥 숫자 3개 뽑아서 더했더니 홀수가 나오는 경우의 수 찾으시오. 그럼 우린 그냥 숫자 여러 개 중에서 홀수가 하나 나와야겠네. 근데
문제에서 준 게 홀수가 4개였고 짝수가 3개였어. 총 7개가 있었다 얘들아. 근데 문제가 이렇게 나와. 다음 중 3개를 더했더니 홀수 되는 경우의 수를 찾으시오. 그럼 애들이 오해해요. 근데 이거 순열이에요? 조합이에요? 근데 내가 말했잖아. 나는 3개를 뽑아서 그냥 더했더니 홀수만 나오면 돼. 그게 굳이 A고 그게 굳이 B고 그게 굳이 A, B다 이런 말 없어. 그럼 그냥 이건 조합인 거야. 그러면 홀수가 몇 개 있어야 되죠? 홀수가 있어야겠죠. 그래서 1번 경우는 뭐야? 홀수가 1개 뽑히고 짝수가 2개 뽑혔을 때. 2번은 홀수가 3개 뽑혔을 때라고 생각하면 돼. 그럼 첫 번째, 예원아, 홀수 하나 뽑아야 돼. 몇 시 몇? 4시 1 곱하기 짝수 2개 뽑아야 돼. 그렇지. 홀수 3개 뽑아야 돼. 둘이 더하면 정답이에요. 그러니까 오히려 순열보다 더 나아요. 왜냐면은 이게 또 자리를 바꿨니? 1, 2니, 2, 1이니 순서상 다 찾고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냥 깔끔하게 뽑고 그리고 곱했더니가 제일 행복해요. 곱했더니 짝수 된대. 그럼 무조건 뭐 있어야 돼? 짝수 있어야 되잖아. 그러니까 곱했을 때 짝수가 된다라 그러면 그냥 전체에서 홀수를 빼는 게 훨씬 빨라요. 홀 곱하면 다 항상 홀수니까. 아셨죠? 그거에 대한 문제가 지금 유형 3번이다 라는 거야. 그럼 얘들아, 나 지금 하나만 한번 풀려볼게. 그냥 쉽게 10번 한 번만 풀어봐. 그냥 10초 컷으로 10번. 그냥 세수의 곱이 짝수가 됐으면 좋겠대. 자, 끝내볼게. 선생님, 여기서 하나 뽑아서 A고요, 하나 뽑아서 B예요. 이런 말 없어. 그냥 세수 택하래. 근데 이걸 다 곱했대. 그랬더니 짝수가 되래. 그럼 내가 말했잖아. 이거 짝수 되려고 하면 한 개의 짝수가 한 개일 때, 2개일 때, 3개일 때 언제 다 찾아? 전체 몇 개에서? 93에서 모두 다 못 뽑았을 때 홀수가 몇 개야? 1, 3, 5, 7, 9 5개. 5개 중에 3개 뽑으면 되겠네. 그럼 얘가 96이니까 9, 8, 7 3, 2, 1로 나누면 되니까 12 곱하기 4네. 7이네. 12 곱하기 7이면 84에서 10 빼면 되겠네. 답은 74가 되겠네. 답은 몇 번? 5번이 바로 정답이지. 그러니까 오히려 순열보다 더 행복해요. 왜냐면 순서를 고려하지 않아도 되거든. 그러니까 너네들이 막 의자에 앉히는 거랑 이제 어려운 것들이 아까 그 있죠. 막 케이블카에 사람 앉히는 거. 이딴 거 다 필요 없어져. 왜? 순서가 다 필요가 없고 그냥 이쪽 줄에 몇 명 앉을래요? 그 2명 앉으세요. 그럼 5시 끝. 이쪽에 3명 앉으세요. 3시 3 끝. 이렇게만 생각하면 되거든. 자, 뒷장 한번 넘어가 볼게. 자, 여긴 여러분들이 해보면 됐고, 특정 조건이 있는 경우. 특정 조건은 사실은 우리 저번에 그 순혈할 때 내가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지만 했을 거예요. 작심삼일 특강에서도 했고, 자격이 같다. 요게 대표 유형입니다. 자격이 다르다. 작심삼일 특강 들으신 분, 여기서 말하는 자격이 뭐였죠? 여기서 말하는 자격이 그치, 대표, 부대표, 회장, 부회장 이런 것처럼 자격이 같다라는 건 그냥 월급이 같아요. 단순하게 말하면 월급이 같다. 자격이 다르다는 건 월급이 달라요. 근데 월급이 다르려면 뭐가 달라야 돼요? 직급이 달라야 돼요. 그쵸? 팀장이냐, 부장이냐, 과장이냐, 사장이냐, 뭐 원장이냐, 부원장이냐, 대표냐 월급이 달라야 돼요. 그럼 어때? 월급이 다르니까 나 대표할래, 나 회장할래, 나 부회장할래. 어때요? 피 튀기게 싸우겠죠. 따라서 얘는 P를 쓰시면 돼요. 근데 월급이 같으면 야, 너나 나나 월급이 똑같은데 그냥 대표야. 상관없잖아. 그러니까 월급이 같을 경우에는 싸울 필요 없이 그냥 선택만 되면 된다. 내가 일반 사원이 아니라 대표면 월급 올라가잖아. 난 선택만 되면 돼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예시를 들면 5명이 있는데 회장 1명, 부회장 1명, 총무 1명을 뽑을 거래. 회장, 부회장, 총무는 엄밀히 말하면 월급이 달라요. 1억, 100만 원, 10,000원이에요. 그럼 너 나 회장 할 거야, 나 부회장 할 거야. 서로 싸울 거니까 그냥 5P3을 하면 되지만 그냥 대표 3명. 오케이. 그냥 대표 3명만 나와. 그러면 그냥 5C3 해주면 게임이 끝난다라는 거지.
이해 가셨죠? 그래서 예를 들면 한 문제 한번 풀어볼게. 근데 요게 대표랑 상관은 없지만 어쨌든 한번 풀어볼게. 17번 한 번만 풀어봐봐. 17번. 요게 기출문제예요. 이대부고 냈었어요. 그리고 저라면 진중모에 무조건 낼 거예요. 17번. 너무 조합을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요. 시키세요. 제 3의 입장에서. 켤레가 뭔지는 아시죠? 자, 같이 가볼까요? 자, 여러분. 순혈조합 내가 말했지만 너네들은 뭐라 그럴까? 관리자예요. 관리자가 밑에 있는 사람들한테 시킨다고 생각해봐. 자, 지금 내가 이렇게 있는데 정인이한테 이러는 거야. 너 여기서 몇 켤레 선택할 거야? 10짝 중에서 6짝 선택할 거야. 6짝이라는 거는 개수로 따지는 겁니다. 총 10개가 있는 거죠. 10짝이. 너 여기서 6개 선택할 건데 무조건 2켤레만 짝이 맞았으면 좋겠어 라는 거야. 그럼 한 켤레는 무조건 뭐 해야 돼? 다른 거 선택해야 돼. 근데 이걸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거 브랜드라고 생각해봐. A 브랜드, B 브랜드, C 브랜드, D 브랜드, E 브랜드. 자, 물어볼게. 6짝 선택할 거거든? 2켤레는 같은 브랜드 뽑아야 돼. 그럼 난 너네들한테 어떻게 시킬 것 같아? 첫 번째. 너 좋아하는 브랜드 2개 골라. 왜? 그거는 너한테 줄 거거든. 아예. 그럼 첫 번째는 뭐가 돼요? OC? 2가 되겠죠. 5개 브랜드 중에 2 브랜드 선택하시오. 그랬더니 정인이가 나 A 브랜드 좋아. C 브랜드 좋아.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할 거야? 가져. 끝. 끝났어요. 그럼 맞잖아. 6짝 선택하라고 했는데 무려 몇 짝 선택했고 4짝 선택했고 그 4짝이 공교롭게도 같은 브랜드가 선택돼서 짝이 맞았어. 끝. OC2. 그럼 나 이제 몇 개 더 고르면 돼? 2개 더 골라야 되지. 근데 하필 재수없게 요렇게 선택하면 돼, 안 돼? 안 되잖아. 난 무조건 B 브랜드 하나 선택하면 D. B 브랜드 선택하면 E, D, E 요런 것들만 뽑아야 돼. 자, 그럼 일단 물어볼게. 너네 2짝 선택해야 되지. 근데 무조건 오른쪽 왼쪽 브랜드가 달라야 되지. 그러면 어쨌든 남은 브랜드 3브랜드 중에 몇 개의 브랜드 선택해야 돼? 2개. 그렇지. 그래서 B랑 D가 마음에 들었어. 근데 B와 D 골라놓고 오른쪽이냐 왼쪽이냐 중에 하나 선택하고 오른쪽이냐 왼쪽이냐 하나 선택하면 절대로 똑같을 리는 없겠지. 그럼 몇 C 몇? 2C1, 2C1. 그래서 얘는 AA 브랜드랑 CC 브랜드를 선택한 거고 얘는 B 브랜드랑 D 브랜드 선택한 거고 그 중에서 B, 그 중에서 D 이렇게 선택해서 사실상 내가 뽑은 건 동그라미 별표 치면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 이해 가십니까? 이해 가요? 그럼 답은 10, 30 거기다 4 곱하면 되겠네. 이해 가요? 자, 문제 혹시 보기였나요? 이거 답 맞나 확인해 주세요. 아셨죠? 자, 이거 빨리 이해 안 가시는 분 빨리 말하세요. 이거 왜냐면 변형돼서 많이 나와요. 한 브랜드만 맞추도록 아니면 뭐 다 다르도록 이렇게 나오는 경우도 많아. 여기 이해 안 되시는 분 없어요? 자, 그럼 넘어갈게요. 뒷장. 얘들아 유형 6번 한번 봐볼래? 적어도 나오면 우리 항상 여사건으로 풀었죠. 자, 이거 이해됐는지 안 됐는지 확인해 볼게. 23번 시작. 이거 못 풀면 이 새끼 이해 못한 거야.
여기도 5켤레래요. 자, 같이 가볼게. 10짝이 있는데요. 여기서 4짝을 고를 거래요. 그랬더니 딱 한 브랜드, 적어도 한 브랜드는 뭐 했으면 좋겠대? 같았으면 좋겠대. 얘들아, 적어도 나왔다. 귀찮다. 어떻게 할까? 하필 내가 4짝을 선택했는데 다 어때? 다를 때를 빼주면 되겠다. 그럼 일단 전체 경우의 수는 몇 가지가 나와요? 총 10개 중에서 몇 개 골라내면 돼요? 4개 골라면 되잖아. 됐죠? 여기서 우리 뭐 뺄 거죠? 모두 다 다를 때야. 그럼 얘들아, 잘 생각해봐. 4짝이 모두 다 다르려면 4짝의 브랜드가 다 어때야 돼? 그럼 너네들은 5개 브랜드 중에 몇 개 브랜드 선택할 거야? 4개를 먼저 선택할 거야. 그래서 A, B, C, D 선택했고, 그 브랜드에서 오른쪽, 왼쪽 중에 하나씩 선택할 거니까 뭐지? EC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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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C1이 되겠지. 이게 답이에요. 자, 근데 얘들아, 우리 여사건 말고 이거 정사건으로도 한번 도전해보면 안 돼? 첫 번째는 뭐냐면, 요거 말고 이건 여사건이고, 두 번째 방법으로 한 브랜드만 맞았다면, 모두 다 브랜드가 맞았다면, 이거 한번 정사건으로 해볼게. 왜냐면 시험장에서 생각이 안 날 수도 있잖아. 그럼 내가 예시 하나만 적어볼게. 너네가 딱 뽑았는데 이렇게 뽑혔던 거야. 아니면 딱 정확하게 이렇게 뽑혔던가. 이건 선생님이 그냥 예시를 적어 놓은 겁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볼게. 대답하면 이 친구는 이 방법도 이해한 거야. 요렇게 되려면 일단 몇 개 브랜드 중에 한 개를 뽑으면 될까? 그치, OC1이야. 근데 내가 찾은 OC는 무조건 뭐지? 오른쪽 왼쪽이 똑같은 거 뽑으려는 거야. 그래서 5개 브랜드 중에 하나 선택했는데 그게 AA가 뽑힌 거야. 됐지? 그럼 이제 남은 2개 선택해야 되는데 이건 브랜드가 무조건 어때야 돼? 그럼 옆에 뭐 써야 돼? 오, 그렇지. 4C. 왜? B랑 C 브랜드 뽑을 거거든? 근데 그 B, C 브랜드의 오른쪽 왼쪽이 있잖아. 몇 C? 1? 곱하기? 그렇지. 이게 바로 이렇게 되는 거야. 여기까지 이해 가시죠? 자, 그럼 이제 모두 다 맞으려면 어떻게 되면 돼? 그냥 땡큐. 끝. OC. 그냥 5개 브랜드 중에 2 브랜드 선택하면 다 뽑으면 되잖아. 그럼 얘는 무조건 2개 브랜드가 무조건 맞겠지. 이거 2개 더한 게 얘랑 같아요. 이해 가십니까? 자, 넘어갈게요. 자, 유형 7번에 별표 치세요. 이게 거의 조합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것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뽑아서 나열한다. 자, 한번 가볼게. 이거 문제 한번 풀려볼게. 요걸 해보자. 27번 시작. consider. 고려하단가요? 이거 모음 모르면 안 되는데, 지원아. 모음 몇 개야, 지원아? 여기 27번에 모음 몇 개? 어우, 다행이다. 네, 하시면 돼요. 대부분 뽑아서 나열하는 문제가 많이 나와요. 대부분. 그리고 이게 제일 좋고요. 자, 한번 가볼까요? 자, 27번 보면 8개의 문자 중에 지금 아까 지환이가 모음이 3개라고 그랬고 자음이 그럼 자동적으로 5개 되는데 그 중에서 2개씩 뽑아서 만든 문자를 찾아달래. 그러면 얘들아, 맨 마지막 줄만 읽으면 꼭 뭐 같아? 순열 같거든? 왜냐면 나열해서 문자 만들 거니까. 근데 우선 뭐까지? 선택까지는 먼저 한 다음에 나열할 거래. 그럼 얘는 뭐부터 먼저 하자? 뽑자. 27번이지? 그럼 아까 모음이 3개고 자음이 5개였으니까 먼저 내 눈앞에 모음 2개 내놔, 자음 2개 내놔라는 거야. 그럼 몇? 3C2 곱하기 5C2죠. 그럼 내 눈앞에 지금 자음 2개 뽑혔고요. 모음 2개 뽑혀 있으니까 뭐 하면 돼? 나 이거 이제 나열할 거야 라는 거야. 근데 얘들아, 모음, 자음은 당연히 다른 문자들일 거니까 나열할 땐 그냥 남김없이 나열하면 되잖아. 몇 팩 하면 돼?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이해 가셨습니까? 그럼 이제 어떤 친구들이 있냐면
선생님, 뽑아서 나열하나 결론적으로는 저 여기서 3개 뽑아서 나열하고 3개 중에서 2개 뽑아서 나열하고 5개 중에서 2개 뽑아서 나열하면 안 될까요? 라는 거야. 그럼 한번 계산해보자 이거야. 얘는 30 곱하기 24니까 뭐나? 720 3PE 6 곱하기 5, 4, 20 왜 다르죠? 왜 다르지? 그러니까 이거 문제가 왜냐면 대부분 이렇게 푸는 친구들도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왜 다르냐는 거야. 선생님 같은 의미 아니에요? 선생님 모음 2개 뽑으면서 자음 2개 뽑으면서 그 다음 이거 배열 하나 뽑으면서 배열 하나 사실 같은 의미처럼 들리는데 왜 식으로 쓰면 왜 답이 다르냐는 거야. 왜일까? 여기서 말하는 P는요 누구끼리만 나열한 거예요? 모음끼리만 자음끼리만 나열한 거지 이쪽에 모음 나열돼 있고 이쪽에 자음 나열돼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모음과 자음은 섞여서 나열해도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안에는 덜 들어간 거죠. 이해 가셨습니까? 근데 그럼 이걸 그 다음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건 어쩔 수 없어요. 이거 못해요. 여기다가 뭔가를 곱해서 얘를 만들어 주려면 내가 뽑은 자음이 이렇게 나열돼 있고 나열돼 있죠. 이걸 또 막 조합을 해야 돼요. 너네들이 이렇게 됐을 때 이렇게 됐을 때 그럼 경우의 수가 뭐 6개 나오네요. 그럼 곱하기 6해서 720이 나올 수도 있겠지. 그래서 이거를 뽑자마자 나열한다가 아니라 뽑고 나서 나열한다로 생각하셔야 됩니다. 아셨죠? 자, 여기는 좀 중요하니까 한 문제만 더 풀어볼게. 29번 시작. 요런 것도 또 이제 나오면 애들 당황하거든요. 네, 29번이요. 이걸 이해했으면 이 새끼 그냥 인정. 이 말뜻을 이해했단 말이야. 자, 가볼까? 너네가 연출자라고 생각해봐. 여기서 말하는 분수 연출이라는 건 어떤 거는 위로 확 하고 어떤 거 팍 퍼졌고 어쨌든 불꽃쇼랑 마찬가지야. 한 쇼마다 10초 동안 그 쇼가 이루어지나 봐. 근데 나는 60초 동안 이 쇼를 진행해야 돼. 그럼 문제가 생겨. 이걸 다 한 번씩 하더라도 50초밖에 안 걸리니까 난 이 5개 중에 하나 정도는 뭐 해야 돼? 한 번 더 해야 돼. 그래서 첫 번째, 한 번 더 할 공연 개수를 하나 선택하는 거야. 그럼 몇 시면? 5C1. 그래서 나는 여기에 사람들이 B를 좋아했나 봐. 그래서 B를 하나 더 하기로 했어. 그럼 이제 다 채워졌지, 60초. 근데 문제가 생겨. 이제 난 저거를 그냥 일렬로 나열해서 그냥 6팩 하려고 그랬거든? 근데 또 맨 마지막에 뭐라고 써있어? 같은 종류의 연출은 이어서 안 했으면 좋겠대. 그 말 뜻은 B랑 B는 절대 뭐 하지 마라? 이웃하지 마라. 그럼 갑자기 이 문제가 순열처럼 문제가 바뀌어. 여기까지만 조합이야. 그 다음에 어떻게 할 거냐? B끼리 이웃하지 말래. B 나가. 나머지 A, C, D, E부터 나열해. 몇 팩? 4팩. 그래서 내가 우선 B, A, C, D, E 순으로 연출하기로 했어. 그럼 이제 그 사이에 누구 연출 끼워 넣으면 돼? B. 그럼 사이에 끼울 수 있는 공간은 몇 개? 5개가 있지. 그래서 5개 중에 2개 골라서 넣을 건데 자, 여기서 질문해 볼게. 여기 OP2일까요? OC2일까요? 이걸 또 물어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자, 지금 내가 예시를 든 건 의자, 이웃하지 말라고 했으면 뭔가 P 같거든요. 자, 물어볼게. P일까 C일까? 이렇게 물어보는 것 자체가 뭔가 알잖아. C야. 답은 C야. 왜일까? 그치. 잘 봐. P는 순서가 있고 C는 순서가 없어. 자, 우리가 사람이라고 하면
A 앉고 B 앉은 거랑 자리 바꿔서 B 앉고 A 앉은 거랑은 어때? 다른 경우야. 근데 이거는 같은 연출이야. B 연출, B 연출. 순서 자리 바꿔서 B 연출, B 연출. 어때? 같은 경우야. 그러니까 얘는 P가 아니라 C를 써야 되는 거야. 이해 가십니까? 그래서 얘는 결국 답이 5 곱하기 10 곱하기 24가 바로 정답이 되겠다. 이해 가세요? 그럼 답은 꽤 큰데요? 1200까지인가 봐. 답은 5번인가 봐요. 요거 잘 보셔야 돼. 이거 진짜로 이거. 이해하셨죠? 그래서 예를 이거 좀 이따 나중에 또 문제 나오면 또 해줄게. 자, 유형 8번 가볼게요. 얼마 안 남았어요. 유형 8번. 시간도 얼마 안 남았고. 이거 되게 오늘 타이트해요. 알려줄 게 너무 많아, 조합은. 얘들아, 크기순. 크기순은 간단하게 설명하면 이런 예시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선생님, 제가요 5명이 있었어요. 근데 이거 작심삼일에서는 되게 쉽게 설명했었는데 180, 175, 170, 165, 185 키를 가진 5명의 학생이 있었어요. 근데 난 여기서요 3명을 뽑아서요 나열할 거예요. 일렬로. 그럼 얘들아, 여기까지만 말하면 공식이 뭐예요? 5명 중 전 3명 뽑아서 일렬로 나열할 거예요. OP 3이에요. 자, 두 번째. 저는 그냥 요 5명 중에서요 그냥 3명 뽑을 거예요. 그럼 몇이죠? OC3. 여기까지 이해 가시죠? 제 말에 무슨 말이 있냐 없냐에 따라서 보이죠? P를 쓸지 C를 쓸지. 근데 내가 이러는 거야. 저 여기서요 3명 뽑아서요 나열할 거예요. 작은 애부터 큰 애까지요. 뭘까요? 자, 다시 한 번 더. 저 5명 중에서요 3명 뽑아서 일렬로 나열할 거예요. 저 5명 중에서요 3명 뽑을 거예요. 저 5명 중에서요 3명 뽑아서 나열할 건데요. 작은 애부터 큰 아이 순으로 나열할 거예요. 뭘까요, 답? P일까요, C일까요? 자, P 1명, C 5명, C예요. 그러니까 얘랑 똑같아요. 왜일까요? 잘 봐. 3명 뽑았어. 185, 180, 175 뽑혔다고 칠게. 쟤네 나열하는 작은 애부터 큰 애까지 나열하는 경우의 수 몇 가지밖에 없어요? 한 가지밖에 없어요. 제일 작은 애, 중간 애, 제일 큰 애. 그래서 사실상 요 뒤에 여러분들은 사실 여기 안 보이는 숫자 하나 보여요? 뭐게요? 그렇죠, 1이에요. 나열까지 한 거예요, 엄밀히 따지면. 우리가 5개 중에 3개 골라서 나열한다고 하면 OC3 한 다음에 3팩 하거든요. 그거는 다 다를 때. 근데 얘는 그 경우의 수가 하나밖에 없어서 그냥 뽑기만 하면 돼요. 이게 웃기죠? 뽑으면 알아서 일렬로 서요. 알아서 크기 쓴 대로 쓸 거니까 뽑기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가 가끔 나오냐면요. 2학년 과정 문제인데 함예진 쌤이나 우원재 쌤이 그걸 좋아할 수도 있어. 왜냐면 이 사람은 지금 자사고시랄밖에 없었단 말이야. 그럼 가끔가다 이런 문제 내요. 1부터 9 중에서 요거 찾으라고 가끔 나와요. 4개의 숫자를 뽑아서 저렇게 되는 순서쌍을 찾으시오라고 나와요. 이걸 만족하는 순서쌍. 그럼 예를 들면 뭐 1, 2, 3, 4, 1, 1, 2, 3, 1, 4, 5, 9, 5, 5, 4, 5, 5, 6, 7 이런 것들 찾으라는 거야. 그럼 이거 다 노가다 뛴다니까, 애들 대부분. 근데 얘들아, 요거 있잖아. 요 갖다 때문에 짜증나거든. 원래 이거 갖다가 있으면 2학년 거거든요. 근데 이게 2학년 방식으로 안 풀려도 되는 이유가 뭐냐면 일단 여러분들은 이걸 찾으세요. 이거 일명 키순이에요. 크기순. 그럼 물어볼게. 나 그냥 9개 중에 4개 뽑아서 작은 애부터 큰 애까지 일렬로 세울 거야. 그럼 나 뭐 하기만 하면 돼? 뽑기만 하면 돼. 그럼 답은 뭐예요? 9C4예요. 정답이에요. 근데 요럴 때도 있을 거거든요. A랑 B가 같을 때. 근데 A랑 B랑 같다는 건 얘네 둘은 일심동체니까 내 눈에 보였던 건 아까 4개를 뽑는 거였는데 이번에 몇 개 뽑으면 돼요? 그럼 몇이 몇이에요? 더하면 돼요. 그럼 더하면 얘네 둘이 부등식을 더하잖아요. 그럼 신기한 일이 일어나요. 얘네 둘이 더해져요. 그래서 얘가 나와요. 이게 정답이에요. 이게 답입니다. 원래대로로 하면 선생님은 이걸 H를 쓰거든요. H. 여러분들이 이제 3학년 가서 확통 배우면 첫 단원이 중복순열, 파이. 여러분들 지금 배운 단어가 순열, 피, 퍼밀테이션, 조합, 콤비네이션.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3학년 가면 중복순열 배워요. 이게
파이, 그 다음에 중복 조합 배워요. 이게 바로 H예요. 저는 H 써서 쓸 수 있어요. 이거 H 쓰면 바로 답 나오거든요. 9C3도 할 필요도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1학년 과정이다 보니까 키순으로 찾고 같을 때만 찾아서 더하면 알아서 부등식도 더해진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셨죠? 자, 그럼 한 문제만 풀어볼게. 그냥 얘들아 32번 한 10초 컷으로 풀어보면 안 돼? 32번 10초 컷. 준비 시작. 문제 읽는 거 5초, 푸는 거 10초. 시작. 1 2 3 4 5 그냥 식만 써도 돼요. 6 7 8 9 10. 자, 물어볼게. 내가 A, B, C, D에 사용할 수 있는 숫자는 1부터 9까지 몇 개야? 그 중에 몇 개 뽑으면 돼? 답이 9C4예요. 이게 크기 수는 그냥 뽑기만 하면 알아서 들어가. 제일 질문 많이 하는 게 선생님 1, 2, 3, 4 뽑았는데 A에 4 들어가면 어떡해요? 그거 자체가 이미 9C4에서는 제외되어 있어요. 그거 자체는 이미 제일 큰 놈의 D에 가 있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 고민 안 하셔도 돼요. 자, 넘어갈게요. 자, 유형 9번 한번 얼마 안 남았어요. 유형 9번, 유형 10번, 유형 11번 끝났어요. 자, 유형 9번이랑 10번은 제가 한 방에 설명할게요. 자, 이제 집중하시면 돼요. 저 오늘 뭐 추가 프린트도 안 풀릴 예정입니다. 아니요, 우리 수업 시간에 하는 거 또 화가 나네요. 자, 가봅시다. 아니, 나한테 PM반 어떤 학생이 뭐 저 우원재 쌤이 뭐 인스타에 웃긴 거 올렸다던데, 뭐 수학 문제를 뭐 출제하고 뭐 선생, 참, 좀 몇 살이니? 자, 가볼게. 자, 여러분들한테 이제 집중해주세요. 여러분들한테 나올 수 있는 문제의 유형은 첫 번째 직선, 그 다음에 직사각형, 그리고 여기서 파생돼서 정사각형, 그리고 제일 많이 나오는 거 평행사변형, 그리고 이게 제일 귀찮지만 찐따사각형, 요 찐따 하나 나와요. 요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삼각형, 그 다음에 당연히 삼각형 나오면 파생되면 예각삼각형, 둔각삼각형, 그 다음에 정삼각형, 그리고 이등변 삼각형. 그리고 또 여러분들한테 나올 수 있는 게 사각형 없고 삼각형 없고 다 끝났어요. 이게 끝인 것 같은데 선생님 잠깐 봐볼게. 아, 대각선. 대각선의 개수. 자, 이렇게 딱 4가지 중에 하나 나올 것 같아요. 직선은 잘 안 내요. 왜냐면 애들이 다 풀어요. 다 잘 풀더라고요. 근데 이 직선이랑 여러분들이 헷갈리지 말아야 될 게 선분이에요. 직선과 선분의 차이점이 뭐예요? 선분은 뭐와 뭐가 있죠? 시작과 끝이 있어요. 그래서 다시 말하면 뭐냐면 선분은 A, B랑 BA가 달라요. 그래서 얘는 다른 경우로 봐줘야 돼요. 근데 직선은 무한대 개념입니다. A, B랑 BA가 같아요. 그럼 도대체 어떤 문제가 발생합니까? 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요 연속하는 3개의 점, 한 직선이 있는 점이에요. 요 3개의 점으로 만들 수 있는 직선의 개수를 찾아달래요. 그럼 여러분, 우리 직선이라는 건 점 몇 개 필요하죠? 근데 문제가 생겨요. 하나, 둘, 3개 중에서 만약에 선생님 전 2개 선택하면 돼요. 그래서 전 얘랑 얘를 선택했어요. 그래서 직선을 그렸어요. 근데 얘랑 얘 선택해서 그려도 얘랑 선택해서 그려도 나 계속 그 위에 어때요? 반복해서 그리고 있어요. 그럼 이건 중복된다는 거거든? 그럼 얘들아 물어볼게. 3C는 답이 몇이야? 3이거든? 진짜 3개 나와요? 직선이? 몇 개밖에 안 나와요? 1개밖에 안 나와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직선의 개수 찾으라 그러면 중복된 거를 뭐 해줘야 된다? 빼줘야 된다. 그럼 이 3개 중에 중복된 게 몇 개냐? 이 3개 중에서 2개를 골라내는 3C2를 빼줘야 된다. 그럼 뭐야? 다 빠져. 0 돼버려. 근데 0은 안 되잖아요. 최소한 몇 개는 있어요? 하나는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를 더해서 정답이 1이 되는 거예요. 이거 이해 잘 하셔야 돼요. 다시 한 번 더. 직선 만들어. 중복된 거 빼. 하나는 더해줘야지. 그래서 답이 1이 나오는 거야. 자, 그럼 내가 문제 조금 난이도 올려볼게요. 요런 점이 있었어요.
여기서 나올 수 있는 직선의 개수 구하래. 점 몇 개 있죠? 6개 중에 몇 개 골라요? 자, 그럼 문제가 생겨요. 계속 덧칠하는 구간이 나와요. 어디죠? 가로줄 두 줄에서. 그럼 거기서 몇 개씩 빼야 되죠? 3C2, 3C2를 빼면 돼요. 3C2, 3C. 근데 다 빼면 안 되지. 몇 개는 더해줘야 돼? 하나하나씩이니까 총 몇 개? 2개 더해주면 돼요. 이게 바로 직선의 개수입니다. 이해 가세요? 자, 우리 조금 더 난이도 올려볼까요? 이제 개수 늘릴게. 자, 간다. 자, 식 불러. 직선의 개수. 빼기. 3C2가 몇 세트 나와요? 오, 8개. 맞아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근데 다 빼면 안 되잖아요. 몇 개 더해요? 8개 더해줘야죠. 다 뺀 만큼. 이게 바로 직선의 개수입니다. 이해 가세요? 그래서 일단 직선은 점이 2개 필요하고 중복 빼준다. 근데 이건 몇 세트가 나오냐? 그 줄이 몇 개 나오냐? 그리고 최소한 하나씩은 더해줘야 된다. 라고 공식을 생각하시면 돼요. 이해하셨죠? 자, 이제 사각형부터 가볼게요. 여러분, 그럼 사각형은 점이 몇 개 필요해요? 4개 필요해요. 점 4개 나오면 사각형 나와요. 근데 대부분의 사각형은 처음엔 다 찐따 같은 사각형만 나와요. 근데 우린 그 안에서 직사각형, 정사각형, 평행사변형을 찾아달라는 거야. 근데 이 사각형의 모양에 따라서요, 그 사각형을 너네가 연습장에 그리려면 어떻게 그리는지를 생각해 보면 돼요. 여러분들 평행사변형 어떻게 그려요? 평행한 거 2개, 평행한 거 2개 그려서 만들죠. 그걸 그대로 적용하시면 돼요. 무슨 뜻이냐면 평행사변형 문제는 대부분 어떻게 나오는지 봐봐. 이렇게 나와요. 이 안에 평행사변형의 개수 찾으시오. 그럼 제일 바보 같은 애가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이거 다 세는 거죠. 이거 안드로메다가요. 안 되죠? 그럼 자, 물어볼게. 정인아, 너 평행사변형 어떻게 그릴 거야? 2개씩. 가로선 2개, 세로선 2개. 자, 세로선 몇 개 있어요? 4개 중에 2개 선택하면 돼요. 가로선 몇 개 있어요? 5개 중에 2개 선택하면 자동적으로 평행사변형 나옵니다. 이게 바로 평행사변형의 개수 찾는 방법이에요. 제가 말했죠. 분명히 사각형 설명할 때 뭐라고 설명했죠? 이거 그리려면 너네 어떻게 그렸어? 세로선 2개, 가로선 2개요. 이렇게 그리면 돼. 자, 정사각형은요? 정사각형도 엄밀히 말하면 세로선 2개, 가로선 2개 그으면 나오죠. 근데 문제가 생겨요. 정사각형은 무조건 가로, 세로 길이가 어때야 돼요? 그래서요, 얜 공식을 못 써요. 얜 공식이 없습니다. 정사각형. 노가다입니다. 와, 선생님, 그러면 자, 문제를 한번 내가 내볼게. 이런 모양이 있었어. 꼭 길찾기 같은 문제예요. 20개의 칸 중에서 나올 수 있는 정사각형의 개수 찾아달래. 어떻게 하면 되죠? 노가다입니다. 미로야, 우리 정사각형은 넓이가 무조건 무슨 수로 나올 수밖에 없죠? 제곱수예요. 그래서 이게 한 변의 길이가 다 1이라고 하면 넓이가 1의 제곱인 거 몇 개 나와요? 20개. 넓이가 2의 제곱인 거 몇 개 나와요? 하나, 둘, 셋, 넷, 다, 여. 오케이. 몇 개? 이걸 못 써요? 아니, 한 줄에 몇 개 나와? 하나, 둘, 셋, 네 개. 그치? 네 개가 몇 줄 쌓여? 3줄 쌓이자. 그래서 12개. 물어볼게. 3의 제곱 몇 개 나와, 미로야? 6개. 4의 제곱 몇 개 나와, 미로야? 아니야. 그렇게 많이 나와요? 4의 제곱이면 가로가 4고 세로가 4인데요? 네? 얘들아, 몇 개야? 2개밖에 없지. 넓이가 5의 제곱인 거 있어요, 없어요? 이거 다 더하면 정사각형의 넓이입니다. 끝. 이거 다 세셔야 돼요. 자, 이거 빨리 못 센 사람 빨리 말해. 여기서 뭐가 제일 헷갈려? 1, 2, 3, 4 중에. 4? 넓이가 4 아니면 길이가 한 변의 길이가 4. 아니, 그림이 좀 이상해서. 너가 이상한 거예요. 이거야? 이거 헷갈려? 아니지? 어이씨, 안 해요.
자, 넘어갈게요. 아니, 그냥 세라고, 새끼야. 하나, 둘, 셋, 넷, 다, 여기고. 2의 제곱이 얘잖아. 이렇게. 세라고. 둘, 셋, 넷. 이게 한 줄에 4개인데 이게 하나, 둘, 3줄 있잖아. 4 곱하기 3. 그냥 이거 셀 수밖에 없어. 나도 세요. 실제로.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직사각형이야. 그럼 얘들아, 직사각형은 어떻게 세야 되는지 알아? 직사각형은 평행사변이랑 같은 원리예요. 그냥 가로에서 2개 뽑고요. 세로에서 2개 뽑으면 돼요. 그럼 알아서 직사각형 나와요. 근데 문제가 생겨요.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잘 봐. 미루야. 여기서 직사각형의 개수 찾아달래. 그럼 정사각형 빼라는 소리거든. 그럼 물어볼게, 미루야. 여기서 나올 수 있는 사각형의 전체 개수는 몇 개야? 사각형 아까 어떻게 탄생한다 그랬어? 2개씩만 선택하면 돼. 하나, 둘, 셋, 넷, 5개. 5개 중에 2개 선택하고 4개 중에 2개 선택하면 돼요. 이게 전체 사각형이에요. 이 중에서요, 누구만 빼면 돼요? 정사각형만 빼면 돼요. 자, 한번 미로가 다시 한번 맞춰볼게. 넓이가 1인 거 몇 개? 넓이가 4인 거 몇 개? 넓이가 9인 거 몇 개? 넓이가 16인 거 있나요? 그럼 이거 빼면 돼요. 그럼 얘가 지금 10 곱하기 6이니까 60개에서 그래서 여기서 몇 개 빼면 돼요? 20개 빼면 돼요. 그럼 직사각형은 총 40개입니다. 근데 그럼 직사각형은 짠 하고 구하는 공식이 없네요? 네, 없어요. 얘는 짠 하고 구하는 공식이 없고 그냥 전체에서 정사각형만 버리면 돼요. 그럼 다 직사각형 나옵니다. 아니야. 여기서 말하는 건 직사각형은 가로와 세로 길이가 다른 것만 고르려고 합니다. 아셨죠? 자, 그러면 얘는 한 문제만 풀려볼게. 자, 미친 거지? 삼각형 안 했어. 삼각형. 얘들아, 삼각형은 그냥 이렇게만 쉽게 설명하고 끝낼게. 자, 어차피 10분까지 그냥 설명만 하다 끝나요. 그러면 추가 프린트 너네들은 안 풀릴게. 얘 항상 갖고 오면 잘 안 되네. 예각, 둔각은 잘 안 물어봐요. 한 1000문제 풀어야 한두 문제. 제일 많이 물어보는 건 삼각형. 그 다음에 정삼각형. 그 다음에 이등변 삼각형인데 제일 많이 물어보는 건 정삼각형과 이등변 삼각형에선 이등변을 더 많이 물어봐요. 그리고 이 삼각형을 물어볼 때는요, 신기하게 꼭 어디에서 물어보냐면 원에서 물어봐요. 원 안에 이렇게 점 이렇게 주는 거예요. 그냥 졸라 많이. 그래놓고 여기서 점 3개를 이었더니 삼각형이 만들어진대. 그럼 우린 결론적으로는 점 몇 개 중에서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12개 중에서 몇 개 골라내면 돼요? 3개. 이게 삼각형의 개수예요. 끝. 이렇게 이해 가시죠? 자, 근데 내가 이제 여기서 여러분들 한번 대답하는지 볼게. 잘 봐. 이거 대답하면 얘는 좀 머리가 응용이 되는 거야. 직각 삼각형 몇 개 나오게. 이거 어떻게 찾아요? 직각 삼각형. 직각 삼각형. 그럼 식으로 불러봐. 답으로. 뭐 곱하기 뭐 이렇게 말하면 돼. 뭐 곱하기 뭐? 6개 아니에요? 아니야. 자, 제가 식을 써볼 테니까 추론해 보세요. 일단 6 곱하기 10시 1입니다. 왜일까요? 자, 이 6은 뭘까요? 그쵸, 지름의 개수예요. 그래서 요게 하나, 둘, 셋, 넷, 5, 6. 그래서 6개 나와요. 그래서 그 중에 하나 선택하는 거예요. 그럼 나머지 한 점은 남은 점들에서 어떤 걸 고르든지 간에 항상 직각 삼각형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10시일이 12개 중에서 지름 2개 썼잖아요. 그러니까 남은 10개 중에 하나 골라내면 돼요. 이게 직각 삼각형입니다. 됐죠? 자, 두 번째. 요거는 이제 심화입니다. 심화. 이등변 삼각형 몇 개 나오게? 이등변. 식 써줘요?
이 이등변 삼각형을 제가 뭐라고 설명하냐면요. 크리스마스 트리라고 말해요, 항상. 뭐냐면, 이등변이 되려면 한 점이 선택되면 무조건 대칭으로 가야 돼요. 그래서 이 모양을 겹쳐서 그려보면 하나, 크리스마스 트리가 돼요. 둘, 셋, 넷, 다섯. 그럼 이거 5개죠? 이거 잡고 뭐 하면 돼요? 돌리면 돼요. 근데 그 점이 총 몇 개예요? 그래서 5 곱하기 10이에요. 이등변 삼각형이. 이 공식이에요. 근데 사실은 이렇게도 잘 안 알려줘. 그냥 그리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대표적으로 그냥 삼각형 찾아. 그 다음에 직각삼각형 찾아. 그 다음 예각삼각형 찾아. 이등변 삼각형 찾아. 이거 제일 많이 해요. 자, 물어볼게 또. 이건 기초. 정삼각형은 몇 개게요? 이거는 직각. 이건 이등변. 이건 정삼각형. 정삼각형은 몇 개게요? 정삼각형. 확실해요? 정삼각형이 훨씬 쉬운데 뭐냐면 정삼각형도 그냥 한 세트 그리세요. 딱 하나. 그럼 무조건 이렇게 그릴 거야. 왜냐면 3개 남고 3개고 점과 점 사이에 3개씩 딱딱 남거든. 그리고 뭐 하면 돼요? 돌려요. 그럼 돌리면 이게 문제가 뭐냐면 아까는 12개가 다 다르거든요. 크리스마스 트리는. 근데 얘는 그 점과 그 점 사이의 개수만큼 나와요. 하나, 둘, 셋, 4개까지 나옵니다. 이해 가십니까? 왜냐면 그 다음에 이쪽으로 돌아갈 수가 겹칠 수밖에 없거든. 이해 가요? 그래서 한 세트 그리고 돌리는 거면 그냥 끝난다. 선생님, 그러면 선택 안 해도 돼요? 2점, 2점, 2점 선택 안 해도 안 돼요. 선택하면. 왜냐면 이게 이 3점 밖에 안 돼요. 그리고 나서 돌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답은 4개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이해 가세요? 꼭 알고 계셔야 돼요. 아셨죠? 자, 그럼 한 문제 한번 풀어볼게. 요거 대답할 수 있을까? 38번 시작. 힘내세요. 수, 토. 제발 좀 와서 공부했으면 좋겠어. 이거 국어 잘하셔야 돼요. 네? 네, 38 광땡이요. 그러니까 국어를 잘하셔야 된다고요. 그럼 제가 또 다 알려줘야 돼요? 우리 태우는 수학 공부 안 시키려고. 그냥 괜히 스트레스 받을 것 같아. 어제 우리 태우 말 더럽게 안 들어. 10개월 된 새끼가. 10개월밖에 안 된 애가. 하긴 뭐 18살도 이렇게 말 안 듣는데 10개월이라고 듣겠니? 지금 걔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요. 우리 태우. 뭐요? 제가 쌤 일을 보고 공부 안 하고 그게 나을 우리 애 진짜 요즘 난이도가 좀 올라갔어요. 요즘 자꾸 그 남자애들의 그 모습이 나타나고 있어요. 뭐냐면 남자애인데 자꾸 있잖아요. 어딘가를 자꾸 기어서 올라갈라 해요. 쇼파에 앉아있으면 쇼파를 타고 뒤를 올라가고요. 않으면 발을 여기 딛고 머리까지 올라가고요. 걔는 데리고 오시면 안 돼요? 데리고 오면 토요일 날요. 걔 너무 오래 학원에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예전에 한 번 왔어요. 여러분들 없을 때. 왜냐면 제가 또 업무하러 왔는데 선생님 진짜 업무하고 가야 돼서 잠깐만 기다려달라고 해서 학원에 와서 왔다 갔어요. 우리 애요? 진짜로 소름 돋는 게 뭐냐면 그 부처님 오신 날 절에 갔어요. 그래서 선생님은 손님들이 나랑 모르는 사람, 나도 모르는 손님들이잖아. 근데 이제 아기가 워낙 귀하니까 요즘에 어른들이 와서 아이고 아기 얼굴 보기 귀하다 하면서 막 아이들 이렇게 둘러싸고 있었거든. 근데 나는 진짜로 그냥 제3의 입장에서 내 아들이지만 그냥 난 옆에 이렇게 지나갔거든. 그랬더니 진짜 거짓말이 아니라 3명이 뭐라는 줄 알아? 어머 아빠인가 봐. 어머 아빠인가 보다 이러는 거야. 진짜 다 같이 아빠인가 봐 이러는 거야. 근데 진짜 아빠였어.
나였어. 그래서 오늘도 이제 PX를 갔어. 군대 PX. 선생님, 그 장인어른이 국가유공자랑 이제 저기 군인 출신이시라 PX를 오전에 갔단 말이야. 근데 선생님은 또 못 들어가. 가족밖에 못 들어가, PX는. 그러니까 선생님은 또 밖에서 애 보고 이렇게 기다리는데 S케가 존나 무거운 거야. 그래서 안 되겠다. 얘를 안고 거의 한 30분을 기다려야 되는 거야. 아, 미치겠는 거야. 그래서 차 트렁크 열고 트렁크에 애를 넣고, 아니 문을 닫으면 큰일 나지. 트렁크에 앉혀놓고 나는 트렁크에 이렇게 걸쳐서 앉아 있었지. 얘 옆에서 이제 트렁크에서 놀고. 근데 이제 거짓말이 아니라 또 이제 앞에 이렇게 줄 서 있잖아. PX를 들어가려고 손님들이 서 있잖아. 근데 다 같이 이렇게 애를 보고 나를 한번 보고 애를 한번 보고 나를 한번 본 다음에 아빠야. 나보고 갑자기 뜬금없이 그냥 물어보지도 않아. 아빠야 이러는 거야. 네 그랬더니 아우 뭐 진짜 잃어버려도 찾을 것 같다고. 아니야 선생님은 내 아들은 내가 머리 자르거든요. 그래서 요즘 좀 머리를 잘라서 좀 나아졌어요. 선생님 걔 한 일주일에 한 번씩은 항상 잘려요. 선생님 집에 바리깡 사서 선생님이 잘라요. 자 가보도록 할게요. 괜찮아요. 어차피 못 풀었을 거예요. 자 가볼게. 이거 국어 잘해야 되는 이유가요. PQ가 지름의 양 끝점인데 애들이 뭐라고 질문했냐면 선생님 그러면 PQ 밑에 A개가 있고요. 호에 12-A가 있으면 어떤 친구가 어제 그렇게 풀었어요. N반 애가. 맨 처음에 내 말을 모르겠대. 여기가 P고 여기가 Q고 여기에 지금 A개가 있어요. 여기가 A-2개가 있고 12-A개. 그럼 물어볼게. 전체가 몇 개예요? 14개라고 해석한 친구가 있었어요. 근데 그것도 맞거든요. 왜? 얘네 둘이 더하면 12개, 양 끝점 포함하면 14개가 맞는 거야. 그러고 얘가 막 문제를 풀었던 거야. 근데 문제 읽어보면 뭐라고 나오죠? PQ를 제외하고라고 돼 있어요. 문제 한번 읽어보시면 PQ가 아닌 서로 다른 두 점을 연결하라 했으니까 얘는 그냥 어디이다 라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만 준 점이고 얘는 관여하지 않아요. 그래서 전체가 12개예요. 점이. 그 중에서 몇 개 골라서 2개 골라서 직선의 개수 찾아다. 그럼 얘들아 전체 직선의 개수는 몇 개가 나와? 12C2가 나오겠죠. 이해 가요? 근데 이제 여기에 무슨 문제가 생겨요? 중복이 와장창 나옵니다. 중복이 어디서만 와장창 나와요? 여기서 와장창 나와요. 그럼 여기서 몇 개 골라내요? 2개 골라내요. 근데 다 빼면 안 되잖아. 몇 개는 더 해줘야 돼? 하나는 더 해줘야겠지. 그게 몇이다? 39다라는 거지. 넘어가서 38. 12C2가 66이네요. 66에서 38 빼면 뭐 나옵니까? 28는 AC2다라는 거지. 이해 가십니까? 그럼 우리 몇이죠? 8C2. 47에 28 나오니까 똑같죠. 그래서 답은 A가 8개 있어야 된다. 여기 8개, 여기 4개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지. 자, 넘어가 이제 대각선의 개수. 이거는 그냥 물어볼게요. 중학교 때 잘 배웠나? 중학교 때 대각선의 개수 공식 배웠어요. 뭐게? 2분의 n 곱하기. 자, 이거 쓰셔도 돼요. 쓰셔도 돼요. 근데 기억 안 날 수도 있잖아, 얘들아. 시험장에서. 자, 물어볼게. 대각선 찾으려면 점 몇 개 필요해요? 대각선, 선이잖아. 그러면 N각형에서 대각선의 개수는 NC2예요. 여기까지 이해 가요? 근데 얘들아, 우리 대각선의 정의가 뭐죠? 이거 대답할 줄 알아야 되네. 대각선의 정의 뭐예요? 이웃한 점을 제외한, 이웃한 변을 제외한 선을 우리가 다 대각선이라고 그래. 그 말 뜻은 뭐냐면 육각형이 있었으면 하나, 둘, 셋, 넷 다 6개 중에서 2개 뽑았는데 내가 지금 주황 색깔로 색칠하는 얘는 대각선이 아니에요. 그래서 몇 개 빼줘요? 6개. 그럼 N각형이면 몇 개 빼줘야 돼요? N개. 자, 영경아, 네가 말해봐. 이 NCE 공식으로 말해봐. 뭐지? 아까 배웠잖아. 뭐? 2. 뭐? 2팩. 분해. 5. 바로 해버린 거야? 오, 맞아요. MP2예요. 지금 영경이가 그냥 바로 말을 해버린 거야. 이게 2팩분의 NP이면 2팩분의 N 곱하기 N-1이에요, 여러분들. 근데 거기서 누굴 빼는 거죠? N이죠. 그럼 얘가 2분의
n제곱 빼기 n에서 얘가 2분의 2n이니까 이렇게 나오고요. 얘가 2분의 n제곱 빼기 3n이 나와서 n으로 묶으면 우리가 중학교 때 배운 2분의 n 곱하기 n 빼기 3 공식이 나왔던 거예요. 중학교 때는 외우라고 했던 게 고등학교 때 와서 증명이 된 거예요. 조합 갖다가. 그래서 이 문제는 그냥 이거 쓰셔도 되고요. 아니면 이거 쓰면 더 빨리 나올 거고요. 왜냐면 조합은 우리가 머릿속에서 계산할 수 있으니까. 자, 넘어가도록 할게요. 삼각형도 넘어갈게요. 삼각형은 요것만 풀고 끝낼게요. 45번 시작. 숙제, 뭐야, 11분이네? 그러면 지금부터 쉬는 시간 갖고요. 좀 이따 방탈출의 한 가지 유형만 설명하고 끝낼게요. 수고하셨습니다. 그렇죠?